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방송 달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가재울 루타운 DMC 에코제이 두 번째 시간 분양가 분석과 청약시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가재울 DMC 에코제이 분석하기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신길 센트럴자이 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길 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이 26일 있었는데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운 듯합니다. 약 19,900여 명, 그러니까 약 2만여 명이 신청해서 평균 5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52타입, 약 21평형이죠. 52타입 같은 경우는 520대 1, 그다음에 59A 타입 같은 경우는 62대 1, 그다음에 75 타입 같은 경우는 79대 1, 84A 타입 같은 경우는 57대 1. 와, 진짜 머리털 나고 500대 1이라는, 이거 52 타입이죠. 500대 1이라는 경쟁률은 처음 봅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미리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저는 신길 센트럴자이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 발표도 나오기 전인데 많이 부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하게 신길 센트럴자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첨이 되실 분들이 저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부럽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쯤 팔짱 끼고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누구냐 하면요. 신길 뉴타운에 이제 벌써 입성한 11구역과 7구역 레미안, 그리고 공사 중인 14구역과 5구역의 이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자분들이 이제 제일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입주한 11구역과 7구역 레미안 소유자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안 그래도 약 1억 5천 정도 올라 있는데 그 시세보다 좀 더 비싼 분양가로 12구역 센트럴자이가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로 이제 대박을 쳤으니 말이죠. 당연히 이런 기존 이제 신길 뉴타운 조합원들분이라든지 입주 또는 이제 분양계약자들께서는 이제 오랜 시간 고생하신 거라든지 부동산을 보는 탁월한 안목 등 보상을 받아 이제 마땅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탁월한 안목과 오랜 시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여력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부러운 것이죠. 신길 뉴타운에 이제 벌써 입성해 계신 11구역, 7구역 아파트 소유자분들 첫 번째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신길 센트럴자이 당첨이 되실 분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분들 미리 두 번째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재울 뉴타운 6구역 DMC 에코자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7일 입자 모집 공고를 하고 7월 2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네요. 모델하우스 위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으니까 모델하우스 방문하실 때 현장도 보시고 그 주변도 답사를 꼭 하시고요. 특히 상암 DMC와 수색 뉴타운과의 입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집 공고를 했으니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5구 타입의 경우 공급 금액이 약 5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84 타입의 경우 공급 금액이 약 6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조건이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고 발코니 확장 비용 별도 조건이니까 약 2억 5천만 원,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가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3천만 원, 84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5천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죠. 인터넷에서 DMC 에코자이 치시면 사이버 모델하우스 들어가실 수 있고요. 모집 공고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필히 청약 의향 있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럼 모집 공고를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 규모, 내역을 보시면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1층에서 24층 11개 동이고요. 여기도 지하 3층이 있네요. 총 1047세대로 일반 공급분이 552세대인데 특공이 약
164세대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부는 특공 164세대를 빼면 약 388세대네요. 일반 공급분이 이제 그리 많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공급 금액란을 한번 보시죠. 우선 이제 5구 A 타입인데 A, B, 5구 C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 공급 금액 계를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5억 800, 5억 1,500, 그다음에 4억 9천, 5억 700 이렇게 있는데 중간층 한 10층 정도, 이런 10층 정도를 보시면 5억 80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억 700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공급 금액이. 그나마 이제 중층 이상의 세대수가 29세대, 14세대, 8세대 이렇게 조금 있긴 있는데 조금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이제 또 보시면 7위 타입, 7위 타입 같은 경우는 A, B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공급 금액을 보시면 이것도 한 10층 정도, 중간층 정도를 보시면 5억 5천, 5억 6,800, 5억 5천, 5억 5,800 요 정도로 보이는데 한 5억 6천 정도가 이제 공급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84A, 84B, 84C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한 중간층도 10층 정도 규모의 공급 금액을 보시면 6억 1,900, 뭐 10층 정도니까 한 6억 900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한 6억 2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억 2천 정도 공급 금액을 이제 책정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젤 DMC 에코제이 공급 금액은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약 5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약 6억 2천만 원 정도 공급 금액이 나왔고 여기에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비용과 발코니 확장 비용을 이제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가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한 5억 3천 정도로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84 타입의 이제 실질적인 분양가는 한 6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제 좋은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듯하고요. 사실 가젤 뉴타운에서 6구역 DMC 에코제이는 위치가 다른 구역보다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뭐 가젤 뉴타운 지역 안에서도 거의 중후반대 이제 분양하는 단지라서 벌써 이제 많은 프리미엄이 이제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DMC 에코제이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분양가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어서 뭐 투자적인 메리트는 이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측면에서는 상암 DMC라든지 뭐 기존 인프라라든지 뭐 가젤 뉴타운이 이제 거의 완성되는 시점이니까 주거 측면에서 이제 좋을 듯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분양가를 가젤 뉴타운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젤 뉴타운 지역 내 시세를 표시한 것인데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2017년 2분기, 3분기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2천만 원 정도 감안하시고 이 정도 시세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가젤 뉴타운 3구역과 이제 4구역이 가젤 뉴타운의 이제 리딩 시세인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9천, 6억, 그러니까 6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84 타입 오렌지색을 보시면 7억, 7억과 7억 천, 7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6구역 에코자이 위치와 이제 비슷한 입지에 있는 1구역과 2구역 시세를 보시면 5구 타입 파란색 같은 경우는 4억 8천, 4억 9천, 그러니까 4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오렌지색은 5억 9천, 5억 8천, 그러니까 5억 한 후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DMC 에코자이 6구역 이것은 이제 이들보다 이 1구역, 2구역 이것들보다 뭐 5천만원, 많게는 7천만원, 8천만원 정도까지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높게 나온 거죠. 아무리 아파트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완전 똥배짱입니다. 자신 있다는 거겠죠.
이 시세 그래프를 보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가젤 루타운 인근에 있는 상암 월드컵 단지와 수색 뉴타운 시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세 그래프를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게 상암 월드컵 단지이고 가운데 있는 게 수색 뉴타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가젤 뉴타운 이렇게 시세를 간단하게 표시해 봤는데 상암 월드컵 단지 같은 경우는 리딩 시세가 4단지, 5단지, 6단지인데 84 타입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7억 6천, 7억 4천, 7억 2천, 그러니까 7억 중반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제울 뉴타운의 3구역, 4구역이 이제 그 다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파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가제울 6구역 에코자이가 84 타입의 경우 6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6억 중반대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형성한 게 아니라 분양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 월드컵 단지 시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젤 루타운, 그 다음에 이제 수색인데, 수색 뉴타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한 개 단지, 그러니까 DMC 롯데 캐슬밖에 분양을 하지 않았고, 이제 막 초기 단계입니다. DMC 롯데 캐슬은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84 타입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7천 정도 분양가를 이제 책정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색 뉴타운과 이 수색 뉴타운의 이제 DMC 롯데캐슬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가젤 뉴타운 6구역 에코제이 요 두 단지만 비교해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색 DMC 롯데캐슬이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나 뭐 향후 발전 가치, 뭐 호재, 개발 계획 등등 뭐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수색 뉴타운이 가젤보다 이제 좋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거 측면에서는 어차피 뭐 둘 다 뉴타운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뭐 깔끔한 생활 환경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시간이 좀 더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겠죠. 어차피 좋아진다라는 이제 뉴타운의 특성이 비슷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색 뉴타운이 훨씬 좋은 위치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싼 시세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이제 앞으로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조금만 자세히 보신다면 알아채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오해 마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껏 이제 가젤 뉴타운 6구역 에코제이 분양가 분석을 해보았고, 인근 수색 뉴타운과 상암 월드컵 단지 시세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럼 다음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배치도라든지 평면도 등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서 DMC 에코자이 치시면 사이버 모델하우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직접 나중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일단 사이버 모델하우스 들어와서 단지 안내란에 단지 배치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단지 배치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단지 안내란에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클릭을 해보시면 배치도가 나오는데,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일반 분양분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동호수는 이제 조합원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고층은 조합원분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가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다른 뉴타운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중고층이 이제 일반 분양분이 이제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중고층 일반분이 좀 더 많이 있고요. 색깔 칠해진 곳을 보면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황토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7위 타입 같은 경우는 초록색 계열로 이제 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네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세대 안내란에 세대 안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평면도가 나오는데, 일단 59 A 타입, 59 A 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한상형 3배의 일반적인 평면이네요. 여기 주방 쪽을 보시면 다용도실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5구 B 타입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5구 B 타입 같은 경우는 탑상형 평면이네요. 전 선호하지 않는 평면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평면은 경쟁률이 이제 낮은 관계로 정말 당첨이 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평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주방 쪽에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이 없죠? 그리고 이제 대피 공간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평면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듯하게 이제 보입니다. 5구 C 타입을 보시면 24평형인데 판상형 4웨이 평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평면인데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도 좀 있고 주방도 넓어 보이고 그리고 방 3개와 거실이 전면에 놓여있는 이제 평면으로서 아주 A급입니다. 일단 그러면 위에 이제 배치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색깔 칠해진 부분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102동하고 103동에 배치가 되는데 향이 남서향이죠. 향이 남서향으로 이제 걸치게 되는데 향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6세대밖에 없네요. 이것도 아마도 이제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좀 이런 평면은 좀 많이 만들어 놓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평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 상품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84A 타입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일반적인 판상형 3베이 평면이고요. 거의 뭐 똑같죠? 84B를 다시 보시면 84B 같은 경우는 탑상형 평면이네요. 그리고 84C를 클릭을 해서 보면 84C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상형 3베이 평면인데 다들 한 번씩 보시고 실제로 모델하우스 가셔갖고 유니트 꼭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마감 자재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 방이나 거실, 주방, 뭐 화장실 등 실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라든지 뭐 옵션, 뭐 분양가 불포함되어 있는 것도 꼭 체크하시고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사이버 모델하우스, 동호수 배치도라든지 뭐 평면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청약시 주의점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시 주의점은 하도 많이 해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19 대책으로 전매 불가능하고요. LTV, DTI 강화된 규제 적용됩니다. 입주 후 소유권 이전 후 매매만 가능한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1순위 청약 제한 강화에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와 세대원, 2주택 이상 소유자와 세대원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자격인 거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과 발코니 확장 비용 별도 조건이므로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공급 금액에 플러스 하셔가지고 자금 계획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청약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브랜드 파워가 없진 않겠지만 투자 메리트는 희박할 듯 보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당연할 듯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인근 지역에 이제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청약을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 서울 중심부나 뭐 시청 광화문 쪽 아니면 뭐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이라면 교통 부분에서 접근성이 이제 수월하지 않는 관계로 청약 시 이런 제반 여건들 꼭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평면은 판상형 3베이 평면 중에 일반 분양분이 많은 타입에 이제 청약하시는 것이 이제 맞는 듯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DMC에 고자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강남 쪽에 출퇴근으로 인근에 뭐 6호선이라든지 뭐 경의 중앙선 등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젤 뉴타운에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접근성이 이제 수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차를 이용하는 관계로 저의 이제 생활 패턴에 비춰볼 때 저랑은 이제 맞지 않는 듯한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제율 루타운은 이제 중후반 시점에 아파트 분양하는 단지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 메리트의 많은 부분이 이미 분양가에 이제 많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좋은 분위기에 맞춰서 높은 분양가 책정에 따라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메리트가 이제 없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근 뉴타운과 이제 수색 뉴타운과 비교를 했을 때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 저는 주거와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수색 뉴타운이 더 좋은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역 시세도 8천만 원 정도 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수색 뉴타운 쪽에 이제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가제올보다는 수색 뉴타운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니까 개인들마다 이제 가제올을 다른 분들은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DMC 에코자에 청약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뭐 청약을 해라 마라 뭐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권리도 없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껏 가젤 루타운 6구역 DMC 에코자의 분양가 분석과 청약시 주의점 등에서 살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도 더운데 다들 힘내시고 휴가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